안녕하십니까,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간단한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러한 바람기비 같은 형태가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GIF 아이콘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맥북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레이아웃은 빈 화면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에 이제 화면 크기를 1대1 비율로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페이지 설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 너비하고 높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는 픽셀 단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픽셀로다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 픽셀이면 200px라고 입력해 주시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200px라고 입력하면 이것은 무시되고 200 픽셀에 맞게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은 배율 조정인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대1 비율의 어떤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아이콘으로 만들려면 특히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 때 배경 색깔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배경 서식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배경 서식 작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투명도를 지금 0%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불투명도죠. 그래서 투명도를 100%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투명도가 설정이 된 상태가 됩니다. 자, 이제 바람 개비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도형 병합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서 타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고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타원을 그려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이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원을 이와 같이 딱 배치를 해주시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여러 개의 단계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치 관역처럼 만들어 줘야 되죠. 자, 이때 도형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복제된 도형을 그대로 겹쳐 놓으시면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어떤 여백 없이 겹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Ctrl, Alt 키, 맥북 같은 경우는 옵션 키가 되겠죠. Shift, Ctrl, 옵션 키. 자, 이것을 3개를 같이 누른 상태로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안쪽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손쉽게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죠. 자, 다시 한번 복제를 하나 더 해줍니다. Ctrl D,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자, Shift, Ctrl, Al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은 관역과 같은 모양이 아주 손쉽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복제해서 가운데 기준으로 정렬되도록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4개의 조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각으로 낼 때는 도형을 이용해서 조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 아래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해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이동을 해 보시면 가운데에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든 상태로 이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있는 게 잘 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도형 채우기에서 없음을 해주시면은 지금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복제를 하나 합니다. 바로 커맨드 D키 또는 윈도우는 컨트롤 D키죠. 그래서 도형을 복제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배치해 주고, 여기서도 가운데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기준점이 나타나는 부분까지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조금 여유 있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짜투리 부분이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와 같이 조금 여유 있게 더 키워서 만들어 주시면은 나중에 편집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이제 조각을 내야 됩니다. 윈도우용 파워포인트에서는 컨트롤 A, 올이죠, 올. 그래서 컨트롤 A 키. 맥북에서는 커맨드 A 키를 누르면 모든 도형이 선택이 됩니다. 도형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병합에서 여기에 조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각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모든 도형들이 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불필요한 도형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개별적인 도형으로 조각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각은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제거해주고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채우기 색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안에 있는 도형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좀 애매하게 선택이 되면 바깥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해당 개체만 안쪽 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시고요.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맥북 같은 경우는 요 색상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용 테이블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색깔을 좀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도형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밝은 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HSB 슬라이더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밝은 색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선택해 주시고, 자, 같은 색으로 해주시고, 자, 이것도 다른 채우기 색에서 이 HSB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보다 밝은 색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색깔도 모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색깔이 다 만들어졌으면 테두리도 없애줘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여백을 두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조금 더 이제 여백을 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회전을 적용을 해 줘야 되겠죠? 자,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 맥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기, 강조하기, 끝내기가 각각의 위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뭐 나타내기, 강조, 끝내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강조하기에서 회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효과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회전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고 다음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애니메이션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맥북 파워포인트에는 애니메이션 추가 기능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빈 화면을 한번 클릭해 줬다가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이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회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맥북 파워포인트에서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중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효과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자,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율과 다음에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는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앞에서 한 것과 같이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아이콘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내보내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자, 여기서 파일 형식을 PDF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의 PDF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GIF로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GIF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투명도 뭐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품질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조금 더 크게는 가장 크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작게는 가장 작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게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경이 투명해져야 되겠죠? 배경 투명하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각 슬라이드에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시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짧게 만들어 주고 내보내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기간 3초 해서 해상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여기에 파일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자, 다 되었으면 여기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보내기가 됐고요. 여기다가 한번 그 아이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그림을 선택해서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바람개비 회전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GIF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시면은 손쉽게 애니메이션 GI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이콘 크기가 200픽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더 작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iloveimg.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사이즈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셀렉트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고, 자, 이것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를 이와 같이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요. 여기에서 너비하고 높이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사이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다운로드 리사이즈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든 걸 다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그림에서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해 주시면 여기 만들어진, 즉 사이즈를 줄인 이미지가 있고, 요거를 삽입하면 자, 이와 같이 작은 사이즈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GIF 이미지를 이런 아이콘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아이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공지를 해 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